오늘 할 내용은 제목은 진리와 시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와 시비로부터의 자유. 예. 자, 첫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구라가 돌을 닦는 침묵에게 물었다. 당신은 만물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진리를 아시나요?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내가 어찌 알겠나?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내가 어찌 알겠나?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말해보겠네. 먼저 이 말부터 들어보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닐까? 또 반대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축축한 곳에서 자면 온몸이 찌뿌드드해지고 허리가 쑤시고 반복되면 고질병에 걸려 몸을 못쓰게 되네. 하지만 물에 사는 미꾸라지도 그런가?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벌벌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원숭이도 그렇던가? 이 셋 가운데 누가 진정 알맞은 거처를 안다는 말인가?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맛있게 먹고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즐겨 먹으며 뱀은 지네를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즐겨 먹네. 과연 이 넷 가운데 누구의 맛이 오르며 또 누가 맛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악과 시비는 그저 각자의 입맛에 맞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예.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게 됩니까? 내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화나죠. 그리고 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강요하게 되죠. 그게 심하면 전쟁 나죠. 그래서 과연 진리가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마저도 저는 듭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진리이고 남이 믿는 것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럴 때 나의 진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끔찍한 폭력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전쟁과 폭력은 바로 나의 진리를 타인에게 고집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명동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스님이나 스님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자처럼 모두가 서로의 진리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 이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 무장강도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재판받거나 감옥소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범죄자는 없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토론해도 당신 말이 맞고 그럼 내 말은 틀렸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도 같아서 남의 말이 진리라고 한 걸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음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가 정말 옳고 나는 정말 틀린 것일까? 반대로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옳고 자네가 틀린 것일까? 이렇게 한쪽이 옳다면 다른 쪽은 반드시 틀린 것일까? 혹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깜깜하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자네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이미 자네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이미 나와 생각과 같으니 또 어찌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두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 사람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자네나 나와 생각이 다르니 그가 어찌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두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나나 자네와 이미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찌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렇게 나도 자네도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 또 무엇에 의지하여 판단하려 하는가? 어디서나 논쟁이 생깁니다. 근데 논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듭니다. 논쟁은 종종 합의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굳이 억지스럽게 나의 의견으로 타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억지스러워 보여도 모두 자기 의견이 맞는 줄 알고 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논쟁이 필요하다면 이미 합의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마음이 통하면 첫소리만 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 말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신발이 잘 맞으면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으면 허리를 잇고 마음이 맞으면 시비를 잇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도 지구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도의 한계입니다. 완벽이란 지구 그 자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진리도 어떤 언어도 진리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진리와 언어로 표현된 언어적인 표현과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진리도 언어로 표현될 수는 다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영토도 어떤 지역도 지도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진리니 네 말이 진리니 자꾸 싸우게 됩니다. 진리란 오직 삶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기껏해야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손가락이 진리로 착각된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진리라는 말보다 인간을 더 헷갈리게 한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내가 옳다라는 말만큼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시킨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과 책에게 속지 않아야 진정한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설입니다. 진리와 시비, 이게 참 인간사에서 가장 많은 다툼의 근원이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반대로 제 생각이 제가 옳다고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람의 생각도 제가 인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진리에 관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저의 관점이 옳지만 타인의 관점이 틀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논쟁을 하지 않는 편인데 과거에는 저도 토론이나 논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 부질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에서 제가 이겨도 제가 토론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하면 다 이기거든요. 다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제가 이겨도 감정적으로 승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제가 토론에 이겼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좋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게 토론이란 참 할 게 못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자를 또 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 토론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필요하면 웬만한 경우 다 갈등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기적수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아주 가장 유명한 영성서적인데, 거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옳기를 바라느냐,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원문이 제가 이걸로 기억하는데, You prefer to be right or to be happy. 옳기를 바라는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옳은 것과 행복해지는 것이 한꺼번에 가능하다면은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옳은 것과 행복해지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심리상 치료하면서 많이 경험한 얘기인데, 남자나 여자, 특히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게 많은데, 부인은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은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부인이 인정 안 해주냐. 그러니까 부인이 틀렸다 이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옳다는 생각 속에 빠지면서 결국 부부 사이는 계속 나빠지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옳기를 바라느냐,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옳기를 바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와 시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부가 싸우는데 자기가 옳기를 바란다면 같이 안 살면 됩니다. 이혼하고요. 그냥 깨지면 됩니다. 아니면 죽도록 싸워서 한 명이 초죽음이 될 때까지 싸워서 옳다고 인정하게 만들든가.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길거리에 밥을 굽는 거지라 하더라도 동양거에서 발로 차면서 10만 원을 주면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당장 오늘 굶어 죽어도 그 동양거를 걷어차면서 10만 원 주면 안 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인과 아내가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는 거 인정해라라고 죽도록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인정받긴 그냥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세의 싸움의 법칙입니다.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데일 카네기도 얘기했지만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전에 그 연쇄살인범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공동의 특징인데, 그럼 예를 들면 10명씩, 20명씩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무차별로 막 죽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그 연쇄살인범은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할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제가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의붓 아버지나 의붓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합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증오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주로 맨 처음 그 분노를 어떻게 풀게 되느냐. 처음에는 동물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꼬리 털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꼬리를 자른다든지 개를 바늘로 찌른다든지 이러면서 동물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차 크면은 이제 그것이 일반인에게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만만한 사람들, 주로 여성들을 노리는데 그 연쇄살인범들이 대체로 또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범행 대상이 주로 여성들이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통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 탓이다. 세상 탓 맞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학대했고, 그죠? 세상이 자기가 학대받을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을 다 돌려주겠다. 뭐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정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논리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종교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게 잘못하면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나는 것도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연쇄살인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옳으냐보다는 누가 더 공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감하고서 마음을 터놓고서 서로 얘기를 하고 네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라도 내가 틀릴 수 있겠다.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면은 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은 결국 끝이 뻔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네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태도가 없이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인간의 대화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종교가 옳다라는 생각을 미리 깔고서 상대방의 종교를 깨려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 공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바로 이 공감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이게 가장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이렇게 두고만 보는 내가 답답하지만 참 이걸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옳고 현명한데도 남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내맡김 또는 타인의 삶을 허용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인정받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두고만 보는 내가 답답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말 안 듣고 내가 옳은 줄 모르는 갑돌이가 답답하고 분통 터지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인간과 한 집에서 한 나라에서 한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인생이고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나의 저력을 알아가고 나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연상하고 머리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만든 인과의 길을 가게 하라. 눈썹.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눈가. 위험하다고 말려도 꼭 다쳐봐야 깨닫고 이가 썩는다고 단 것을 먹지 말라고 해도 이가 아파봐야 깨닫는다. 눈밑. 어른이 되면 달라질까? 코밑. 돈 떼이는 사람은 계속 돈 떼이고 턱. 돈 떼먹는 사람은 계속 돈 떼먹고 쇄골. 어떤 정치인은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번엔 진심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옆구리. 이렇게 어른이든 아이든 된통 당해봐야 깨닫고
때로는 아무리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머리. 고통이란 그저 반복된 실수이며 눈썹, 윤회란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저지른 실수를 되돌리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른의 눈에 아이들의 실수가 유치하고 어리석어서 뜯어말리고 싶듯 눈밑 때때로 당신도 타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아는가. 코밑. 그러니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서 턱 지혜를 갖게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이들을 내버려 둘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쇄골. 그리고 우리의 인과의 길도 허용하라.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과 내가 같은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이 분통 터질지라도. 옆구리. 남의 애가 공부 못하는 것은 내버려 둘만 하지만 내 아이가 못하면 분통 터진다. 다시 머리. 이렇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내버려 둘만 한데 눈썹.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감정이 생긴다. 눈가. 눈밑. 코밑. 다른 나라 선수가 아닌 김연아 선수가 실수하면 너무 안타깝다. 턱. 때때로 이 땅에서 이런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일 때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허용할 줄 알라. 쇄골.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경험하러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옆구리. 이런 우주의 쇼는 계속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일수록 더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머리. 지구라는 무대에 60억 명의 배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닐까. 눈썹. 이 우주의 쇼에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명심하라. 당신이 끔찍이 싫어하는 장면이 재현된다는 것을. 눈밑. 그러니 이들 장면을 거부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흐름에 내맡길 때 코밑 모두 변해가리라. 쇄골. 턱. 다시 한번 내맡기고 허용할 줄 알라. 옆구리. 쇄골. 우주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당신은 그저 이 쇼의 배우가 아니라 감독임을. 옆구리. 아니 둘 다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 이 쇼를 그저 즐기며 살아가라. 자, 그래서 화근은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판단을 허용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판단을 허용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판단을 허용한다. 인간은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그 때때로 내 진리도 남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타인의 말에 공감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보다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설득당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존의 방식입니다. 진리를 고집하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 수업에 나오는 말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옳기를 바라는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가.